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행 적금 1년 넣어뒀는데 이자가 겨우 50만원. 그런데 물가는 작년보다 훨씬 더 올라서 결국 손해본 기분. 2026년 1월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2.8%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두면 1년 뒤 280만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가 230만원어치 올랐으니 실제로 내 돈이 산 물건이 늘어난 건 고작 50만원어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에 세금 15.4%를 떼면 실질 수익은 거의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살까? 현대차를 살까? 아니면 카카오를 살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1년이 지나갑니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법이 딱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종목 고를 필요도 없고 그냥 사두기만 하면 되는 투자 말입니다.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S&P 500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 무기를 손에 넣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S&P 500이 도대체 뭘까요? 어려운 용어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P 500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500개를 모아놓은 팀입니다. 마치 축구 국가대표팀처럼 최고의 선수들만 뽑아서 만든 드림팀이죠. 이 팀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기업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폰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애플입니다. 출근길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십니다. 스타벅스입니다. 회사에서 컴퓨터를 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퇴근 후 넷플릭스를 봅니다. 넷플릭스입니다. 어떤가요? 이미 우리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S&P 500은 이런 거대 기업 500개가 한 팀으로 묶인 겁니다. 그리고 이 팀의 평균 성적이 바로 S&P 500 지수입니다. 500개 기업의 평균 주가가 오르면 지수가 오르고 내리면 지수가 떨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이 500개가 미국 경제 그 자체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S&P 500에 투자하면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7%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30년 전인 1996년에 1억 원을 은행 예금에 넣었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S&P 500에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약 21억 원입니다. 차이가 거의 10배입니다. 같은 1억 원인데 어디에 넣었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가 좋았다고 미래도 좋을까요? 맞는 질문입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P 500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들은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계속 혁신합니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2010년대에는 모바일 혁명이 있었습니다. 2026년 지금은 AI 혁명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없이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없을 정도로 핵심 기업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AI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돈을 벌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S&P 500 지수가 오릅니다. 둘째, S&P 500은 스스로 진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500개 기업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실적이 나쁜 기업은 퇴출되고 새롭게 뜨는 기업이 들어옵니다. 과거에 최고였던 제너럴 일렉트릭, 코닥 같은 기업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새로운 강자들이 차지했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알아서 최고의 팀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S&P 500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셋째, 미국 경제의 파워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모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미국에서 탄생합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가 미국 경제를 지탱합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S&P 500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망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가진 예금도 부동산도 원화현금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겁니다. 결국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자본주의 1등 엔진에 올라타는 겁니다. 자, 이제 S&P 500이 뭔지 왜 좋은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S&P 500이 좋은 건 알겠는데 증권사 앱을 켜면 타이거, 코덱스, SPY, VO 온갖 암호 같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P 500을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상장 ETF를 사는 방법입니다. 타이거 S&P 500, 코덱스 S&P 500 같은 상품들이죠. 이건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쓰는 증권사 앱에서 원화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말이죠. 둘째, 미국 상장 ETF를 직접 사는 방법입니다. SPY, VO, IVV 같은 상품들입니다. 이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뒤 미국 시간에 거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 뭐가 나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 초보이거나 복잡한 걸 싫어하거나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고 싶다면 국내 상장 ETF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상장 ETF는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가 뭐냐고요? 국가가 만들어준 절세 계좌입니다. ISA 계좌에서 S&P 500 ETF를 사면 연간 200만원까지 수익에 대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만 내면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15.4%를 내야 하는데 ISA에서는 9.9%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더 좋습니다. 55세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만 내면 됩니다. 게다가 연말정산 때 최대 16.5%를 돌려받습니다. 900만원을 넣으면 148만 5천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혜택인지 아세요? 시작부터 16.5% 수익이 확정된 겁니다. 반면 미국 상장 ETF는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대신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달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팔면 달러가 계좌에 남습니다. 나중에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도 얻을 수 있죠. 둘째,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25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를 내면 끝입니다. 중요한 건 이 22%가 분리과세라는 겁니다. 내 다른 소득과 절대 합산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투자 초보이고 노후 준비가 목적이라면 국내 상장 ETF를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에서 사세요. 하지만 투자 금액이 크고 달러 자산을 원하고 3년 묶어두기 싫다면 미국 상장 ETF를 직접 사세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이 고점 아닌가요? 2026년 1월 현재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지금 사면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데이터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찰스 슈왑이라는 미국 증권사가 실제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매년 $2,000씩 투자한 5명의 투자자를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타이밍. 매년 최저점에 산 사람. 20년 뒤 18만 7천 달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즉시 투자. 1월 1일에 그냥 산 사람. 17만 달러가 됐습니다. 세 번째, 매달 나눠서 산 사람. 16만 7천 달러가 됐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타이밍. 매년 최고점에 산 사람. 15만 1천 달러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망설이다가 안 산 사람. 4만 7천 달러가 됐습니다. 결과가 보이시나요? 최고점에만 산 사람도 15만 달러를 벌었는데 망설이다 안 산 사람은 겨우 4만 7천 달러입니다. 차이가 3배 이상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지금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고점에 사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S&P 500은 계속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오늘의 고점은 10년 뒤에는 그냥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분산 매수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 있다면 한 번에 넣지 말고 매달 100만원씩 12개월에 걸쳐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산 다음날 떨어져도 다음 달에 더 싸게 살 수 있으니 오히려 좋습니다. 둘째,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는 효과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 이제 실전 전략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S&P 500 투자의 진짜 비밀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1년 투자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투자하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30대라면 지금부터 30년간 매달 50만원씩만 S&P 500에 넣으세요. 연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30년 뒤에 약 11억 원이 됩니다. 원금은 1억 8천만 원인데 수익이 9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밖에 못 넣으니 약 3억 8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7억 원 차이입니다. 10년 미루는 것만으로 7억 원을 날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99%보다 앞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S&P 500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세요. 증권사 앱에서 10분이면 됩니다. 둘째, 매달 자동 이체를 설정하세요. 월급날 가장 먼저 S&P 500 ETF를 사도록 만드세요. 셋째, 그리고 잊으세요. 매일 주가를 확인하지 마세요. 1년에 한 번만 보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 당신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은행 예금에 묻어뒀던 돈이 물가에 녹아내리는 걸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세계 최고 기업 500개의 성장에 함께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